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근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활동이 요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통을 못해서 심히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안 좋았지만 오늘 또 다시 이제 바쁜 일상을 끝내고 다시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부위별로 추천 운동을 이제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위별로 추천 운동을 추천드렸었는데 또 연초기도 하고 이제 운동을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운동들 제외하고 또 제가 직접 하면서 이렇게 효과를 좀 많이 느꼈던 운동들을 한번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 가슴 운동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로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벤치프레스, 그 다음 딥스 여기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벤치프레스와 딥스가 조금 이제 숙달되신 분들에 한해서 덤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덤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궤적의 측면에서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동 범위를 다 들고 갈 수 있고 또 이런 단축 선수 중에 조금 더 특화된 동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가슴 운동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은 덤벨 프레스. 근데 덤벨 프레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등을 잘 써야 되고 우리가 푸시업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견갑의 움직임이 조금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 있는 벤치가 없기 때문에 등을 잘 접었다가 반대로 잘 이렇게 가슴을 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렇게 움직임이 잘 나오거든요.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등받이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등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반발력을 좀 잘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벤치를 이용해서 이 미는 힘을 우리가 덤벨을 미는 힘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의 힘을 잘 써야지 가슴에 훨씬 더 깊은 수축감을 느낄 수 있는 덤벨 프레스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플라이를 이제 머신으로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 덤벨로 플라이를 잘 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을 또 가져갈 수 있거든요. 상완이 가슴의 흉골에서 멀어졌다가 같이 붙는 운동이 프레스라든지 플라이는 똑같은 동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축에서부터 훨씬 더 멀리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무게로도 가슴에 훨씬 더 큰 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게부터 컨트롤해서 우리 몸에서 최대한 멀리 보냈다가 이 확장된 가슴을 다시 수축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힘을 잘 느껴보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플라이 할 때 주의사항 자기 어깨 가동이 허락될 때까지만 늘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많이 늘린다 해서 좋은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어깨가 개입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벌렸을 때 내가 벌릴 수 있는 가동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틸팅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다가 가슴이 충분히 늘어나면은 이미 여기서 끝났어. 더 늘리려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나오거든 앞으로. 이 구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의 힘을 좀 잘 쓸 수 있어야지 우리가 가슴 플라이도 프레스도 두 가지 다 조금 가슴에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어깨 추천 운동, 기본 운동은 덤벨 프레스와 OHP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중급자, 호급자 레벨을 넘어가면은 그 덤벨 프레스랑 OHP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제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얼굴 앞에서 노는 이런 OHP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한 가동을 쓰는 게 일단 기본적인 운동이고 우리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축에서부터 약간 뒤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전면 운동이기도 합니다. 사실 같은 전면 운동이지만은 조금 더 측면의 개입이 커지는 전면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넥프레스를 깊게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흉추에 이런 가동이 좀 잘 써주게 된다고 하면은 견갑의 움직임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안전한 프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는 조금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넥프레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흉추를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견갑을 버틴다는 느낌보다는 견갑을 잘 이렇게 받아준다는 느낌으로 들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흔히들 많이 하는 사이드 사레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 이 선악근이 붙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이런 조금 할 수 있는 궤적이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 좀 라운드가 좀 많이 돼 있는 체형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반대로 옆으로 이렇게 벌린다는 느낌 가져가시게 되면은 오히려 측면이 타겟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자기 몸의 체형을 좀 잘 파악해서 측면을 써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통 흔히들 많이 실수하는 게 그 사이드를 올렸다가 이 내리는 과정에서 상체가 먼저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이 무게를 얘가 못 받아 제대로. 우리 몸을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흉추는 중립으로 고정해 놓고 내가 끝까지 어깨로 무게를 받아서 내려와서 마지막 구간에서 흉추가 약간 그냥 편안하게 다시 들어와도 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숨 쉬듯이 이런 느낌으로 흉추를 같이 써버리게 되면은, 상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런 측면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체는 제가 전에 스쿼트랑 런지 대표적인 운동을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이 두 가지 운동을 또 잘 하셔야 되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잘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 저는 데드리프트를 추천합니다.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면사슬 운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뒷다리를 강력하게 털어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뒷다리를 쓰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안정화 근육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체로 뽑는 운동이 아니라 다리를 잘 써서 밀어서 약간 레그 프레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잘 써야지 우리가 이 참여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할 때 이런 지면의 반발력을 잘 이용해서 다리를 잘 써주는 게 다리 운동에도 엄청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놓는 게 좋은가요? 나는 앞에 넣는 걸 추천해. 왜냐면 하체 운동에서 그 뒷다리가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무게를 받아주는, 내려가는 과정에서 뒷다리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는 힘도 훨씬 더 잘 쓸 수 있거든. 데드리프트 할 때 주의할 점 딱 한 가지만. 복압을 잘 채워야 한다. 뭐가? 그러니까 허리가 약간 밴딩된 모형으로 보이더라도 복압만 잘 차 있으면은 부상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쿼트를 한 발로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가리안 스쿼트를 잘 하게 되면은 다리가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다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체 운동하는 영상을 보면 거의 안 빼놓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다리를 완벽하게 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본 사람들 알 거야, 이 운동이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그래서 물론 뒷다리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앞다리 타겟으로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편하게 조금 조율이 가능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또 강도도 엄청 높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좀 중급자, 고급자 레벨에서는 이런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해보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게의 중심이 엄청 중요해. 무게를 앞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나는 앞발에 지탱하고 있는 위치가 몸 중앙에 있고 몸은 약간 빠져도 돼요, 옆으로. 대신 앞발에 무게를 잘 싣고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할 때. 네, 등은 사실 저는 엄청 다양한 각도의 등 운동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운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제 기준에서 즐겨하는 운동을 말씀드리면 풀오버. 제 운동 보면 케이블로 하는 풀오버를 많이 하는데, 물론 대원근 타겟으로 우리가 풀오버를 할 수도 있고 광배 전체를 쓰는 풀오버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덤벨로 하는 풀오버가 기본이지만은 저는 케이블로 풀오버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느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케이블로 이용한 풀오버를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특히 광배근이나 대원근의 이런 전면 발달을 위해서 엄청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 어깨 위치에 따라서 또 타겟이 달라지는데, 대원근 타겟으로 할 때는 어깨를 약간 전인 거상된 상태에서 동작이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광배 타겟을 할 때는 약간 어깨가 제자리에 있는 위치에서 타겟이 들어가야지 광배 전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래플다운. 래플다운은 물론 풀업이 되면은 풀업의 보조 운동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래플다운 그 동작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가 좀 섬세하게 풀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래플다운으로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래플다운 하는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렸었는데, 래플다운에서 중요한 거는 약간 고급자 레벨에서는 리듬이라 생각해. 그래서 내가 힘을 무조건적으로 천천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 리듬을 조금 내가 잘 느끼면서 하는 게 광배의 전체적인 자극을 느끼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궤적을 수직으로 당길 수도 있고 약간 사선으로 당길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기본은 광배 전체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시점에 붙어있는 광배까지 잘 쓰려고 하면은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수직 궤적으로 당기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사선으로 빠지든 뭐 다른 방식을 쓰는 거고. 일단 여러분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다미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또 2024년은 또 저에게 엄청 중요한 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올림피아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시즌을 가리지 않고 지금부터 시즌이라 생각하고 올해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치지 않고 또 좋은 이런 기운들 같이 나눠드리면서 10월 달까지의 이런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지금 감기가 약간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새해부터 파이팅 해야지 또 그 패턴을 안 무너지고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이제 과음을 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자기 패턴을 다시 잡아서 또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